게슈탈트는 지금 여기에 대한 인식과 환경 간의 접촉의 질을 강조하는 경험적 심리치료로 인간은 심리적, 신체적 측면이 분리될 수 없이 성장한 유기체라고 정의한다. 이 게슈탈트의 핵심 키워드는 알아차린 현재 순간의 경험을 명확하게 자각하는 능력을 말하며 지금 여기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경험에 집중하는 개념이다. 미해결 과제는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나 현재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하며 통합은 자아의 여러 부분을 연결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접촉이란 자기 또는 외부와의 만남, 내사 경험을 삼키는 것. 투사는 원하지 않는 자기의 일부를 외부로 방출시키는 것이다. 융합은 환경과 자기를 분리시킬 수 없이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를 말하며 욕구는 유기체의 인식으로 떠오르는 불완전한 게슈탈트를 말한다. 불완전한 게슈탈트, 게슈탈트의 완결, 게슈탈트의 소멸, 불완전한 게슈탈트의 완결, 소멸 등이 중요한 키워드이다. 접촉 경계 혼란은 자신과 타인의 환경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방해받는 현상이다. 전경과 배경은 경험에서 중심이 된 요소, 전경과 배경이 된 요소들 배경으로 구분된다. 비대자 기법은 내담자가 감정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상 속 인물과 대하는 기법이다. 신체 자각은 신체 감각을 통해 감정과 경험을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 존중과 향상,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실존적 삶의 추구,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여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을 말한다. 역할 연기는 특정한 상황에서 내담자가 특정 인물이나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는 것을 말하며 직면은 내담자가 회피하고 있던 감정이나 문제를 마주하는 것을 말한다. 게슈탈트 치료에서 어려움의 원인은 과거의 미해결 과제가 현재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내담자 현재의 감정이나 상황을 충분히 지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미해결된 감정에 얽매여 있는 경우 어려움이 발생한다. 접촉 경계 혼란이 발생하여 내담자가 타인이나 환경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욕구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충족되나 접촉 회피는 욕구의 불충족을 유발한다. 미결 과제, 성격 이상, 정신분열을 낳는다. 근원 요지와 유지 요인은 과거의 미해결 과제가 억압되거나 회피되면서 현재 경험과 통합되지 못해 불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있다. 내담자 자신의 현재 감정과 행동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지연된다. 내담자가 과거의 감정이나 미해결 과제에 몰두하면서 현재의 자각과 접촉을 방해받고 있다. 상당 목표는 현재 순간의 자각을 높여 현재 경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과거의 미해결 과제를 통합하여 통합된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다.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수용하여 게슈탈트를 완성한다. 접촉 경계를 회복하여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 전략은 비누자 기법을 활용하여 내담자가 억압된 감정과 미해결 과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도록 돕는다. 알아차린 촉진을 통해 내담자 현재 순간에 대한 자각을 증진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을 집중하게 한다. 바로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신체 감각과 감정 탐색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에 접촉하도록 촉진한다. 역할 연기와 직면 기법을 사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이 회피했던 감정이나 문제와 마주하게 하여 문제 해결을 촉진한다. 접촉 경계 혼란을 다루기 위해 내사, 투사, 융합, 반전 등의 경계 혼란을 탐색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교류 분석 상담. 교류 분석은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자아 성태 모델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론이다. 키워드로 교류,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메시지,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상보적, 교차적, 이면적 교류로 나눠볼 수 있다.
상보정은 서로 기대하는 자아가 일치하여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교차정 서로 기대하는 자아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자아 상태에는 부모, 성인, 아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종의 감정체제로 특정 순간의 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개인의 성격 구조를 의미한다. 감정, 사고, 행동 양식을 종합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인의 행동, 생각, 감정이 부모, 성인, 아동 중 어느 자아 상태에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한다. CP는 비판적 부모 자아, MP는 양육적 부모 자아, A는 성인 자아, FC는 자유로운 아이 자아, AC는 수능적 자아이다. 생활각본은 인생각본이라고도 하며, 어린 시절에 형성된 삶의 방향성,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따른 인생 계획을 말한다. 게임이란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교류 패턴으로 특정한 심리적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무의식적 상호작용이다. 스트로크는 인정이나 주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서로의 존재에 주의를 주고받는 행위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일 수 있다. 인간은 스트로크를 통해 심리적 자양분을 얻는다. 교류 패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자아 상태에 따라 교류가 달라진다. 생활 자세, 인생 태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로서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자기 부정, 타인 부정으로 나타볼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기 긍정, 타인 긍정, 민주형, 자기 긍정, 타인 부정, 독단형,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의존형,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자포자기형으로 나뉠 수 있다. 자율성은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교류 분석에서 어려움의 원인은 부정적인 생활 각본이 형성되어 반복적으로 부정적 교류 패턴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아 상태 간의 비효율적인 교류로 인해 개인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과거 경험과 각본이 현재 자아 상태와 교류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원 원인과 유지 요인은 고착된 자아 상태와 부정적 생활 각본이 계속되어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 자아 상태 간의 갈등과 비효율적인 교류 패턴이 문제를 지속시키며 부정적 스트로크가 내적 갈등과 대인관계 문제를 악화시킨다. 개인은 자신 형성한 부정적 생활 각본에 따라 대인관계를 유지하려 하며 이를 통해 부정적 결과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상담 목표는 자아 상태를 분석하여 성인 자아로부터 균형 있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자아 상태 간의 균형을 이루고 부정적 교류와 상호관계 촉진함으로써 성인 자아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다. 개인이 I'm okay, you're okay 태도를 발전시켜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 자아 상태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담 전략은 자아 상태 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부정적인 자아 상태를 탐색하고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게임 분석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교류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중단함으로써 건강한 관계 형성하도록 돕는다. 긍정적 스트로크의 제공으로 내담자의 자아 상태를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교류 패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각본 분석을 통해 과거에 형성된 부정적인 생활 각본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여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교류 패턴 탐색과 비효율적인 교류를 수정하여 내담자가 긍정적이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단기 역동 심리치료는 대인관계에서 반복적인 문제 패턴을 가진 내담자를 위한 심리치료 모델로 애착이론, 대인관계이론, 정서주 중심 이론에 기반한다. 키워드로 무의식, 억압, 방어기제, 전이, 역전이 해결되지 않은 갈등, 교정적 정서 경험이 있다. 억압은 고통스럽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감정, 생각, 욕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억눌리는 방어기제를 말한다. 단기 역동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지향적이다. 부정적 패턴은 어린 시절에 기원하고 현재까지 지속된다. 내담자는 병든 게 아니라 옴짝달짝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계의 주요한 대인관계 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상담자는 참여자이면서 관찰자이다. 변화는 상담 후에도 종결된다는 것이다.
어려움의 원인은 무의식적 갈등, 억압된 감정, 감정에 대한 통찰 부족, 그리고 방어 기제의 과도한 사용이 현재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근원 요인과 유지 요인은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갈등과 감정이 성격의 방어 기제를 강화하고 이것이 문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상담 목표는 억압된 감정을 의식화하고 무의식적 갈등을 해결하여 행동 변화를 이끈다. 방어 기제를 치료 목표로 삼으며 충동을 조절하고 내적 갈등 해결하기 위해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상담 전략은 첫째, 무의식적 감정과 방어 기제를 탐색하고 분석하고, 둘째, 전의를 통해 내담자의 내면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한다. 셋째, 내담자가 자기 통찰을 얻도록 돕기 위한 집중적인 감정 표현을 장려한다. 상담자 적극적으로 개입의 목표가 된 핵심 역동을 재빠르게 확인해야 한다. 상담자 내담자 관계에서 상담자 반응이 내담자의 트라우마를 바로잡는 규정적 정서 경험을 제공한다. 규정적 정서 경험이란 초기 어린 시절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이와 역전이가 아닌 규정적 정서 경험 증진을 위해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사용한다. 단기 정신 역동 접근은 정통적인 정신 역동 접근법이며 동일한 사례 개념과 기법을 사용하나 상담 관계의 질, 목표의 구체성 및 개입의 직접적 측면에 차이가 있다. 대상관계 이론. 대상관계 이론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수정 보완한 일련의 이론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로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대상이란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타인을 지칭하고 주로 양육자가 초기 대상으로 작용한다. 대상관계. 대상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 표상과 감정이 왜 다른 인간과 자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기 표상.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이미지나 감정. 타인 표상. 타인에 대한 내면적 이미지나 감정. 내면 대상. 주 양육자로부터 내면화된 정서적 관계 대상. 분리 개별화. 자기가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로 자와 타인의 경계를 형성하고 독립성을 추구하는 발달 과정이다. 전이는 내담자 상담자에게 과거 주요 관계의 감정을 투사하는 현상이다. 역전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반응이다. 수사적 동일시는 투사 더하기 재동일시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그 반응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투사는 자신의 불쾌를 담아둘 수가 없어 외부 대상에게 내보내는 현상이며 내사는 외부 세계의 위협을 내부에 두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분열은 자신이나 타인의 좋고 나쁜 면으로 이분화하는 방어 기제로 안정적 정서 경험, 부적가슴과 위협적 정서 경험, 나쁜 적가슴을 분리한다. 대상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으로 마음 안에서 분리한 후 나쁜 부분, 즉 불안을 야기하는 면들을 억누르는 것이다. 처음에는 대상에 대해 이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어난다. 대상관계에서 어려움의 원인은 초기 대상관계에서 비롯된 문제가 역기능적 성격 특징과 관계적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주요 양육자와 불안적 애착관계로 인해 부정적인 내면 대상이 형성된 것이다.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의 왜곡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역기능적 대인관계 패턴을 지속한다. 분리 개별화 과정의 실패나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자기 경계가 모호해진다. 근원 원인 유지 요인은 내면화된 부정적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이 성인이 되어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왜곡된 대인관계 패턴이 반복적으로 강화되어 성숙하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다. 불안정한 애착과 방어 기제, 분열 수사가 부적절한 관계 패턴을 유지하게 만든다. 상담 목표는 상담 중 교정적 대상 체험을 통해 대상을 재구성하고 재내재하는 것이 목표이며 왜곡된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의 수정을 통해 건강한 대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내적 대상 관계에 대한 통찰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재구성, 타인 표상을 재구성하고 심리적 분열을 통합하여 일관된 자아를 형성한다. 대인관계 패턴을 수정하여 안정적이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한다. 대상관계 학자별 상담 목표는 클라인의 무의식적 환상과 내적 대상관계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이며 위니컷은 내담자가 참 자기가 거짓 자기를 통합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 및 지적 환경을 제공하여
놀이 능력과 창의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코엇은 무의식적 환상과 내적 대상 관계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 험버그는 경계사 성격 장애 및 심각과 성격 장애의 통합적 자아 기능을 회복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담 전략으로 전이 분석을 통해 내담자가 내면한 관계 패턴을 탐색하고 반복되는 대인관계 문제를 파악하며 역전을 활용하여 상담자의 감정을 분석하여 내담자가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한다. 상담자와의 안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 내담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버텨주기와 담아주기 등의 안정적 관계 역동을 활용하여 내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지원한다. 투사적 동의심 및 분열을 분석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새로운 대인관계 경험을 형성하도록 한다. 학자별 상담 전략 클라인은 해석,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과 수사적 동일시를 분석하고 해석, 투사적 동일시, 내담자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게 돕고 이를 통합하게 하도록 조력한다. 공격성과 불안의 통합을 상담 전략으로 이용하는데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의 파괴적 감정을 직면하고 이를 성숙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위니컷은 안전 환경에서 참 자기 발견과 자아 통합을 촉진하는 것. 홀링, 놀이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감정 표현을 촉진하고 좋은 엄마의 역할을 통해 상처받은 자아를 탐색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코엇은 공감을 통한 자기 대상을 회복하고 자아 통합을 강화한다. 공감적 해석, 거울 역할, 자기 대상을 재구성한다. 험버그는 경계사 성격 장애의 치료와 감정 조절 능력 향상을 상담 전략으로 제시하는데 구조화된 해석, 전이 분석, 감정 조절 능력 훈련을 전략으로 이용하였다. 대상관계 위니컷 위니컷은 참 자기와 거짓 자기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참 자기는 진정한 자아로서 자아의 본래적 감성과 욕구를 표현하는 상태이며 아동의 감정을 양육자가 인정하고 수용하면 진짜 자기를 만나게 된다. 거짓 자기는 외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형성된 자아로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는 방어 기제이다. 양육자 조건에 맞추면서 자기 자신이 될 기회를 잃어버린 결과 형성된 자기이다. 위니컷은 홀딩은 내담자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 지시와 보호를 제공한다. 위와의 욕구들이 충족되면 충분히 좋은 엄마, 두 가지 측면을 통합하여 자기를 통합하게 된 전체를 형성한다. 위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대상과 자기의 나쁜 측면을 억압, 미래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어려움의 원인은 내담자가 거짓 자기를 통해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서 참 자기를 억압하게 되는 것에 있다. 안전 응착의 경험의 결과로 내담자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며 위와 욕구들이 충족되면 충분히 좋은 엄마, 두 측면을 통합하여 자기를 통합한 전체를 형성하게 된다. 근원 요인과 유지 요인은 초기 양육자의 불안정한 반응이나 상처받은 경험이 참 자기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다. 자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내담자가 계속해서 거짓 자기에 의존하게 된다. 상담 목표는 내담자가 참 자기와 거짓 자기를 통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지지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놀이 능력과 창의성을 행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소하도록 돕고 분열 억압되어 있는 자기의 측면들을 인식 해소하여 진솔한 자기를 경험하도록 한다. 내적 통합 과정을 통해 내적 갈등을 덜 경험하고 다른 사람과는 더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상담 전략은 안전 환경에서 참 자기와 자아 통합을 촉진하고 홀딩이나 놀이 상징적 표현을 통한 감정 표현을 촉진한다. 충분히 좋은 엄마의 역할을 통해 상처받은 자아를 탐색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공감적 경청과 수용을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내면자의 내적인 세상, 가족 배경, 두려움, 희망, 욕구들을 이해한다. 내담자의 자기인식과 이해를 촉진한다. 안전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대상 관계의 핵심이다. 대상관계 험버그 프로이트 이전 대상관계 이론들의 관점을 설득력 있게 통합한 학자로 욕동이 어떤 관계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원초와 자초자로 파생된다고 하였다.
컨버그의 주요 개념은 내사, 초기 경험과 관계에서 감정과 행동 패턴을 내면화하여 자아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공격성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불안한 감정과 상태와 관련된다. 원초적 방어 기제는 감정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된 기제들로 분열이나 이분법적 사고, 부정, 억압 등이 있다. 통합적 자아 기능은 자아의 다양한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정서 및 합동성 반응을 하게 하는 상태이다. 정동은 정동을 강조하였는데 관계 경험이 반복되면서 깊은 정동을 형성하고 정동은 관계포상의 구조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닛은 자기 대상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 경험을 의미한다. 관계 유닛은 내사, 동일시, 자아 정체성을 거쳐 내면화된다. 관계 경험의 질은 정동, 사랑, 미움, 욕동, 리비도, 타나토스, 자아 구조를 형성한다. 대상은 정서가 담긴 정신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어려움의 원인은 초기 발달 단계에서의 부정적인 대상 경험이다. 근원 요지는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이며 어린 시절 부모나 주 양육자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일관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며 아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왜곡적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사전 결핍의 경험이 반복되면 내적 대상은 원초와 소자 중심의 심리구조로 발전한다. 분열 초기 발달 단계에서 아이가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통합하지 못하고 이 둘을 따로 분리하여 경험하게 되면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하며 적대적 감정을 내면화하게 된다. 아이가 부모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면화될 때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존감이 저하하고 불안, 분노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담 목표, 병리적 자아 및 대상관계의 재구성, 초기 경험에 형성된 부정적 대상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로 재구성하여 자기는 회복하도록 한다. 정서 및 행동 조절 능력 향상, 감정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전략을 훈련하여 대인관계에서 적응력을 높인다. 정체성 통합,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자아의 측면을 통합하여 일관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아에 대한 긍정적 감각을 추구한다. 정서적 자율성 향상,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정서적 독립성을 통해 대인관계의 질을 개선한다. 상담 전략은 중요 대상에게 느끼는 정서에 접촉하도록 돕는 것이 심리치료의 핵심이다. 기법적 중립성 관리, 상담자의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아를 재구성하는 기회를 가진다. 전이 분석하기,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느끼는 감정과 반응을 분석하여 과거 경험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명료화,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내담자 자신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면, 내담자가 회피하고 싶은 감정이나 행동 패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이를 탐색하도록 돕는다. 해석, 내담자의 행동, 감정, 대인관계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해석에 의한 역적인 자료 더하기. 상담자가 내담자의 전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여 상담 과정에서 그 경험을 함께 다룬다. 경계에서 성격 장애 치료와 감정 조절 능력 향상을 하는데 구조화된 해석, 전이 분석, 감정 조절 능력 훈련을 해서 경계에서 자기애적 성격력 내담자 치료를 위해 정동에 초점을 맞춘다. 대상관계 중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욕동체계를 수용하여 유아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떻게 대상 환경과 관계를 맺는지를 설명하였다. 클라인의 이론에서 등장하는 키워드는 분열, 자신이나 타인의 좋고 나쁨을 이분화하는 방어 기제로 안전한 정서 경험, 좋은 적과성과 이율적 정서 경험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무의식적 환상,
개인이 내면에서 형성하는 무의식적 상상이나 갈등, 파괴적 충동,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충동의 표현. 대상 환경 주 양육자의 역할은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적 잔의로 유아가 성숙하도록 도운다. 성숙이란 대상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편집 분열적 판타지를 극복하는 과정을 말한다. 편집 분열적 판타지는 원초적 분열 상태에 있어 양가성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우울적 자리는 편집 분열적 자리 뒤에 나타나는 주요 발달 단계로 복잡한 심리적 반응을 겪는 시기이다. 인간관계의 양가적이고 복잡한 본질을 수용하는 시기이다. 어려움의 원인은 내담자가 내면의 충동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부 대상을 통해 이를 처리하려는 경향이다. 무의식적 환상과 내적 대상관계의 왜곡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내면의 파괴적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가 정서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근원 요인 유시 요인은 어린 시절 애착 경험이 내적 대상관계 형성에 미친 영향으로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내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 되면서 공격성과 불안이 더 강화된다. 외부 대상을 통한 감정 투사가 반복됨으로써 내담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유지하게 된다. 상담 목표는 무의식적 환상과 내적 대상 관계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공격성과 불안을 성숙하게 통합하여 정서적 안정을 증진하는 것. 상담 전략은 클라인 신명에서 상담 전략은 해석,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과 수사적 동일시 분석 및 해석, 프로이트처럼 분석과 해석을 사용했다. 투사적 동일시는 내담자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게 돕고 이를 통합하도록 조력했다.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의 파괴적 감정을 직면하고 이를 성숙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정서적 경험을 탐색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탐색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여 정서적 치유를 촉진하였다. 대생관계, 코어 세 자기심리학. 인간은 모두 자기를 가지고 있다. 코어에 따르면 자기 발달 단계는 자기 발달 단계가 있는데, 초보적 자기 형성 단계는 양쪽으로 충분한 질 좋은 관계 경험이 필요하다. 거대 자기 욕구나 이상화된 부모 자기 욕구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 이해, 인정받은 경험이 필요하며, 실민감의 욕구가 충족된 후 분리 개별화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자기 강화 단계인데, 최적의 좌절을 경험하고 자기 애적 욕구가 불충분하게 충족되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인 번역적 내재화 단계로 진입하는데,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자기 대상의 반영, 공감, 위로, 지지 기능이 내면화되어 자기 일부가 되는 과정이다. 자기 대상 기능을 스스로 자기에게 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심리학을 충분히 질 좋은 관계 경험 후 이상화된 부모상을 초자아로 내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애적 욕구는 개인이 자기애적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타인으로부터 거울처럼 자신을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자존감과 자기 감각이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거울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비추어주는 대상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과정이다. 이상화 전이는 내담자와 상담자를 완벽하고 강력한 존재로 이상화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결핍된 자아를 강화하려는 심리적 과정이다. 쌍둥이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려 하며 상담자와 비슷해지거나 같은 특성을 공유하고자 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자기 대상은 개인이 자기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외부 인물이나 대상에게 의존하며 이들 자기를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잘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것이다. 유아 대신 성숙한 정신구조의 기능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환경 양육자. 유아 대신 자기애적 욕구를 공감 반응하고 거울 반응해주는 사람을 자기 대상이라고 한다. 심리적 생존 발달을 위해 자기애적 욕구 충족과 자기 대상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성장 후에도 자기 대상 기능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병리적 자기애이다.
공감은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상담자가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을 내담자의 관점에서 느끼며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공감적 이해는 이 공감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다. 상담자는 공감적 이해를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감은 내담자의 감정 상담자가 받아들이고 함께 느끼는 정서적 과정이라며 공감적 이해는 그 감정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내면적 갈등이나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분석적 과정을 의미한다. 자기는 전반적인 심리적 주제로 거대 자기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칭찬받음으로써 자기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화된 부모는 자기는 이상화된 대상과의 융합감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응집적 자기는 자기 감각이 일관되고 통합된 상태를 말한다. 변현적 내재하는 개인이 외부의 자기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심리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최적의 좌절이란 자기 대상이 내담자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으면서도 내담자가 이를 견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적절한 좌절 경험이다. 어려움의 원인은 파편화, 건강한 거울 반응과 감기 촉진 반응의 결핍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불만족스럽거나 불쾌한 경험이 파편화된 상태로 무의식화되는 것이다. 자기 개념이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고 자기 대상의 관심과 애정을 매우 과도하게 추구한다. 욕구 달성 순간, 좌절 순간 반응이 극단적으로 다르다. 공허감, 무가치함, 수치심, 자기애적 분노 등이 있고, 자기애적 분노는 부모나 양육자가 자기애적 구성물로 이용되었던 경험을 했을 가능성을 높인다. 자기애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해 자기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자존감이 약화되는 것도 어려움의 원인이다. 자기 대상 기능이 부족하여 내담자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안정된 자아감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어려움의 원인이며 응급적 자기의 형성에 실패하여 내면적으로 일관된 자아 감각을 가지기 어려운 것도 원인이다. 근원 원인 유지 요인 자기 대상과의 상호작용에서 실패함으로써 자기애적 결핍이 유지되고 내담자의 자존감 손상이 심화된다. 내담자는 외부로부터 최적의 좌절, 미경험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아구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편형 내자의 실패로 인해 내담자는 자기 대상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며 자아가 독립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부족한 부모의 공감 초기 발달 단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감정과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지 못할 경우 자기애적 자원이 결여된다. 상담 목표는 자기 대상의 건강한 기능들을 잘 배우고 내면화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나 타인을 평가절하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수용한다. 이상하지 않으며 사랑하기,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 내담자 자기애적 결핍을 보완하고 안정적이고 응집된 자기 구조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응적 자아를 회복하고 내담자가 외부의 자기 대상을 내면화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최적의 좌절을 제공하여 내담자의 현실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자기애적 욕구를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 전략은 거울 공감 반응을 제공하여 거울 공감 반응과 최적의 좌절을 제공하고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공감해준다. 공감적 반응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과정에서 내담자의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거울 전이 촉진하여 내담자 상담자를 통해 자기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인하게 한다. 이상화 전이 내담자 상담자를 완벽하고 강력한 존재로 이상화하여 자신의 결핍된 자아를 보완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상담자는 이 전이를 받아들여 내담자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상담자에게 투사하도록 허용하면서 이를 점차 현실적인 수준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쌍둥이 전이 내담자가 상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상담자와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거나 같은 존재로 느끼고자 하는 전이 형태. 동시 경험을 허용하고 자의 고유성을 강화하고 자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내담자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자기 대상 역할을 탐색하고 그 관계를 재구성하여 더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 대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에서 내담자의 최적의 자극절을 경험하게 하여
그 좌절을 통해 내담자가 성숙하고 심리적 회복력을 키우도록 지원한다. 변혁적 뇌저하를 촉진하여 내담자가 자기 대상의 기능을 내부화하고 자아의 응집성과 안정성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음 챙긴 기반 치료. 마음 챙긴 기반 치료에 MBSR은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으로 매사추세츠 대학 의료원 행동의학자 코바진이 개발했다. 전통 인지행동 치료보다 환자들에게 쉽게 통하는 치료를 고심하여 개발되었으며 생활 스트레스, 만성 통증과 질병, 두통과 고혈압, 고혈압 치료에 효과적이다. MBCT는 마음 챙김 명상에 기초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MBSR을 접한 사람들의 우울증 재발 방지에 활용한다. 특수한 질병에 따라 특수한 치료를 제공하는 클래스를 운영하고 우울증 환자를 위한 MBCT, 거식증, MB이팅, 비만과 내분비 환자를 위한 MB요가, 약물 낙용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를 위한 RP, 마음챙김, MBSR, MBCT, 탈중심화, 탈동시, 거리두기, 탈융합들이 이론의 중심 키워드다. 어려움의 원인은 마음의 초점을 현재보다 과거와 미래에 두고 우리 경험에 평가적이고 판단적이며 자기의 마음 상태를 자각하지 못한 채 산능돼 있다. 근원 유지 요인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평가적이고 판단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있다. 상담 목표는 자기 이해와 자기에 대한 통찰, 탈자동화, 탈습관화, 자기수용 증가이다. 상담 전략은 특히 마음챙김의 속성은 현재 이 순간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며 순간순간 전개되는 현재의 경험에 완전히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주의, 통제, 즉시성, 현재의 경험. 현재의 경험을 수용적으로 자각하여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림, 명명하기, 비판단적으로 수용,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기 등이 있다. 상황이 예상, 바람, 당위와 어긋날 때 행동 양식을 취한다. 자동적으로 과거 기억, 환상, 미래 계획, 걱정으로 쏠려간다. 목표와 관련된 행동으로부터 감정과 생각을 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의 경험이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관계없이 오직 그 경험에 대한 호기심, 열린 마음으로 깨어서 살펴본다. 수행기법은 윗바사나 수행기법, 마하시 방식, 그러니까 배 움직임을 관찰하고 배 움직임을 관찰하며 다른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를 알아차리고 명명하고 계속 알아차린다. 무상과 고통, 감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일시적이고 착각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깨달음이다. 무아의 통찰, 불변하는 것이 없으며 집착할 만한 알맹이가 없으니 나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탈중심화. 현재의 자기 경험을 관찰하는 마음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관찰자와 체험자가 분리됨으로써 자기 경험을 대상하여 바라보게 된다. 자기 경험의 변화에 대해 정서적 반응이 감소하고 성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탈동일시, 탈중심화, 거리두기, 인지적 탈융합. 부정적 사고를 관찰하면서 그런 사고가 실제의 반영이 아니라 단지 생각일 뿐임을 깨닫고 이를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인지법적 행동치료는 인지행동치료가 어려운 내담자, 경계성 성격장애 대상으로 수용기반 기술을 접목한 치료로 자해 섭식중독, 중독, PTSD에 도움이 된다. 정반합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데 긴장은 합에 의해서 해소된다라는 주 원리를 하고 있다. 정서 조절, 고통 감내, 대인관계 효율성을 다루며 어려움의 원인은 극단적인 정서 반응, 정서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며 충동적인 행동, 대인관계 문제이다. 정서 자체가 정신병리의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 사고가 어떤 정세를 발생시키고 확장시키기보다는 정서가 특정 생각을 마구 떠오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어려움의 원인으로 한다. 근원 요지는 정서 조절 능력 부족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대처가 문제를 지속시키는 데 있다. 상담 목표는 정서 조절 능력 향상과 대인관계 효율성 증대,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내담자에게 수용적 입장을 취하면서 정서 조절과 행동 조절 능력을 늘려가기 위해 방지법적 행동 패턴을 늘려가는 것이다. 상담 초기에는 위기 행동을 줄이고 대처 기술을 늘린다. 중기는 트라우마 관련 증상을 줄인다. 후기는 자존감을 높이고 개인적인 인생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취하게 한다. 상담 전략으로 정서 조절 기술을 교육하는데 상한을 개선하고 인식을 전환하게 한다. 사실을 확인하고 정반대로 행동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고통 관내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수용하고 대처한다. 주의를 분산하고 자기 위안하고 순간을 살리는 기술들이 있다. 대인관계 기술 연습을 통해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주장하기, 관계 유지를 위한 기술, 자기 존중감을 지키기 위한 기술들이 있다. 마음 챙김 기술로 관조하기, 묘사하기, 몰입하기가 있으며 4가지 주요 치료 요소를 사용하기인데 개인 상담, 대안적 대처 기술 배우기 위한 집단 기술 훈련, 주중에 일어나는 위기 상황에 대해 대처 기술을 사용을 독려하는 전화 컨설팅, 치료 제공자를 위한 사례 컨설팅 등이 있다. 또한 상담 전략의 5번째로 행동 사슬 분석이 있는데 문제 행동을 분석 후 수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두어 지속 시간, 빈도, 강도를 확인한다. 사슬 분석은 문제 행동을 촉발시킨 일, 문제 행동의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 행동 촉발은 타인의 비난이나 무반응한 주변 환경, 문제 행동은 단계별로 기술한다. 결과로 심리적, 정서적, 물리적, 관계적 결과를 기록한다. 수용 전념 치료는 심리적 유연성, 수용 전념, 인지적 탈용납을 키워드로 하며 인간에게 고통은 보편적이며 정상적이라고 한다. 인지적 탈융합이란 인지적 오류를 발견하여 내용을 고치기보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자신이 빠져있는 생각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수용은 비판단적인 태도로 생각, 감정, 신체적 감각들을 등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껴안는 것이다. 피하던 사적 경험에 접촉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경험한다. 경험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관계가 변하고 경험의 구성 과정을 수용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란 정보를 관찰하지만 분석하진 않고 주의 깊고 감각적 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어려움의 원인은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억제하려는 노력으로 어려움의 원인은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억제하는 노력, 현재 순간에서 벗어난 행동들이다.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괴로움이 증가하고 인지관계 과정이 경직이 되는 것이 문제이다. 뜨거운 인지는 평상시에 사고가 유연한 사람도 심한 불안, 우울, 분노에선 대안적 사고나 대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근원 요인이나 유지 요인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과도하게 얽매이면서 이를 회피하거나 억제하려는 시도가 문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상담 목표는 불편한 감정과 생각을 수용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동에 전념하는 것이다.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수용되도록 돕는다. 상담 전략은 수용 기술을 통해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기, 탈용화 기법을 사용해 생각과 감정에 대한 거리감을 형성하고 가치 탐색을 통해 내담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심리도식 치료는 CBT 치료 실패 문제를 다루기 위해 확장된 체계적 접근으로 인지행동 치료, 애착이론, 게슈탈트, 대상관계 이론, 구성주의, 정신분석 치료 요소들을 조합한 이론이다. 체험적 기법으로 치료자, 내담자 관계의 부정적인 대처 방식을 더욱 강조한다. 만성적인 심리장애와 성격장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심리도식 치료의 가장 핵 키워드는 도식, 생존 전략, 핵심 심리학, 감정적 욕구인데 CBT와 마찬가지로 자동적 사고, 중간신념, 핵심신념 개념은 같이 쓰고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구조 중 가장 깊은 수준에 있으며 마음속에서 생각, 기분, 행동을 형성하고 조직하는 인지적인 틀을 말한다. 어려움의 원인은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과 이에 따른 비정적 도식이다. 특정 성격 장애와 관련된 역기능적 도식.
있는데 의존성, 회피성, 수용 공격성, 편집성, 자기애성, 연극성, 강박성, 반사회성, 정신분열성이 있다. 비합리적인 신념, 세 가지 기본 당위성에 따른 비합리적인 신념이 또 어려움의 원인인데, 완벽에 기반을 둔 가치나 자신을 위한 공정성이나 노력 없는 완벽함 등이다. 부정적 인지 삼재, 자신, 세상,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근원 유지 요인은 초기 부정적 경험에서 형성된 도식이 성인기에도 지속되어 비적응적 생존 전략을 통해 강화되는 것이다. 상당 목표는 비적응적 도식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대처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다. 도식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평가하고 도식을 바꾸는 것이 상당 목표이며, 상담 전략으로 내담자의 비적응적 도식을 탐색하고 도식 활성화 시점을 파악한다. 감정적 수용을 통해 부정적 경험을 재구성하고 도식과 관련된 부정적 생존 전략을 건강한 대처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고 기록지를 사용하여 변화할 수 있는 중재적 신념과 자동적 사고에 대한 공통된 왜곡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임의적 추론이나 선택적 추상화나 과잉 일반화, 극대화, 극소화, 개인이나 이율적 사고, 잘못된 명령, 독심술 등이 있다. 인간중심 상담은 인간의 잠재력과 기능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로저스가 창시한 이론으로, 철학적 배경은 현상적 학적 접근, 경험주의적 접근, 주관적 내면 세계와 경험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인간중심 이론의 핵심 키워드는 자기 실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하는 과정,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자기를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비판이나 조건 없이 수용하는 태도이며, 공감은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깊이 이해하고 느낀 능력을 말한다. 자아 개념은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의미하며, 진정성은 상담자가 진솔하고 일관된 태도로 내담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현상학적 자은 각 개인이 주관하는 경험한 현실을 말하고, 자기 실현의 경향성은 인간이 본래 지닌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내적 동기를 말한다. 인간중심 상담에서 어려움의 원인은 자신에 대한 낮은 수용과 외부로부터 조건적 수용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자아 성장이 제한되는 것이다. 가치 조건화로 인해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며, 이는 자아와 경험 간의 불일치를 야기한다. 자아 개념이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맞지 않음으로 인해 내적 갈등이 발생한다. 근원 요인과 유지 요인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결핍으로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과 자아 개념의 왜곡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있다. 우울증 같은 경우 가치로움에 대한 과도한 조건들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정신병은 자기 구조가 손상되고 내면화된 조건과 유기체적인 가치 평가 간의 불일치가 심한 경우이다. 조건적 긍정적 존중으로 인해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아와 경험 사이의 불일치가 고착이 된다.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거나 부정함으로써 자기 성장과 변화를 어렵게 한다. 상담 목표는 자기 수용을 증진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실현을 통해 자아 성장을 촉진하도록 한다. 자기와 경험의 일치를 통해 내담자가 보다 자율적이고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조건화된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내담자 스스로 가치를 발견하고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상담 전략으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존중을 제공하여 내담자 자신을 수용하고 조건 없이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자아 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 공감적 견청을 통해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상담자가 진솔성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담자와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도록 한다. 내담자의 조건화된 가치체계를 탐색하고 그로 인해 왜곡된 자아 개념을 수정하도록 돕는다. 내담자 현상학적 장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고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촉진하여 충분히 기능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한다.
인지행동 치료는 인간의 내적 사고, 가정, 사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신념 같은 인지적 측면을 중시하는 인지주의와 자극과 반응, 학습과 조건화, 실험과 조작, 행동적 변화를 중시하는 행동주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 이론이다. 인지행동 치료의 장점은 재발률이 낮고 목표 지향적 문제에 초점을 두며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래된 신념들을 살펴보고 대안적 건설적 행동 정량을 발견하므로 결국 내담자 스스로가 치료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간 제약적 치료이며 협력과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다. 다른 이론들과 통합하여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기능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식별하게 하고 현재 중점을 둔다.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키워드는 자동적 사고, 특정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말한다. 중간 신념은 핵심 신념과 일상적 사고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 신념으로 뭐뭐 해야 한다, 나는 뭐뭐를 받아야 해 등으로 되어 있고 핵심 신념은 자아, 타인, 세계에 대한 깊이, 내면화된 신념 체계를 말한다. 나는 나고자와 같은 역기능적 인지 도식은 왜곡된 신념과 사고가 형성된 틀을 말하고 인지적 왜곡은 사실을 왜곡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고의 오류를 말한다. 인지적 오류의 왜곡의 종류는 이분법적 사고, 미래 비관,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감정을 합리화하고 꼬리표를 달고 선택적 추상, 과잉 일반화, 괴이나 선언시각, 임의적 추론들이 있다. 인지적 오류는 비합리적이거나 왜곡된 사고 패턴을 말한다. 인지 삼재는 자신, 타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의 틀을 말하고 인지적 치료에서 주로 사용된 전략은 인지 재구성과 행동 수정이다. 인지 재구성은 비합리적 사고를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수정하는 과정이다. 행동 수정은 비적응적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말한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어려움의 원인은 자동적인 사고가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역기능적 사고와 인지적 왜곡이 부정적인 정서 행동을 지속시키며 문제를 악화시킨다. 과거 경험으로 인해 생긴 비합리적인 신념이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내담자의 현실 해석에 영향을 준다. 이 유지 요인 또한 인지적 왜곡이 부적응적 행동을 강화하고 역기능적 사고가 학습되고 강화되어 문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상당 목표는 왜곡된 인지와 신념을 수정하여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 패턴을 형성하며 부정적인 사고를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행동과 감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도록 한다. 내담자가 자기 인식을 증진하고 자신 신념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개선하도록 한다. 내담자가 핵심 신념을 인식하고 그 신념을 수정하여 일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 전략은 협동적 경험주의라고 치료자와 내담자가 마치 공동 연구를 하듯이 협동적이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역기능적 인지를 찾아내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적인 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인지적인 재구성은 기법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합리적 사고를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교정한다. 예를 들어 사고의 증거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소크라테시스 질문법은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논박을 실시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교정하도록 하고 사고 기록지를 사용하여 내담자가 부정적이며 자동적인 사고를 인식하고 이를 고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결 중식 상담은 해결 중심, 자원 발견, 미래 지향, 작은 변화 등을 키워드로 하며 인간은 자신의 현실과 세상을 창조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기적 질문은 만약 하룻밤 사이에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었다면 내담자가 달라졌다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며 예외의 질문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확인한다. 척도 질문, 주로 사용되는 질문이 기적 질문, 예외 질문, 척도 질문이고 해결 중심 이론에 10가지 전제가 있는데 내담자는 문제 해결할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변화는 지속적이다. 해결 중심 상담자의 일은 변화를 찾아내고 증폭시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문제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불필요하다. 문제의 원인이나 기능을 아는 것은 불필요하다.
작은 변화로 충분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목표는 내담자가 정한다. 빠른 변화와 해결이 가능하다. 한 가지 올바른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고 다루기 힘든 것보다 가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해결 중심 치료에서 어려움의 원인은 과거 문제에 대한 집착과 자원,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근원 원인과 유시 요인은 문제 해결 대신 문제에 집중하면서 더 나은 선택이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고 작은 변화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는다. 경험과 가치에 기초하여 잠재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상담 전략은 진단 대신 해결 중심적 인터뷰를 통해 예외적인 상황과 해결책을 찾는 것인데, 문제보다는 내담자의 자원과 강점에 집중한 해결책을 탐색한다. 성공적인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해결 방안을 강화한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형성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한다. 매주 내담자에게 찾아낸 해결과 관련된 과제를 내준다. 질문을 기적 질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된 상황을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여 지속적인 목표 노력을 유도하고,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적인 묘사가 내담자가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노력하도록 도움을 준다. 척도 질문을 사용해서 감정과 강점과 해결 방안, 평가, 목표 설정, 과제 고안, 진행 경과 등을 측정하고 안전한 계획을 가지고 위기를 관리하도록 한다. 예외 질문, 문제가 없던 시간에 초점을 두면 변화를 일으킬 방식으로 문제에 대해 말한다. 해결책에 초점을 둔다. 현실치료 이론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고 행동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이론이다. 키워드로 좋은 세계, 5가지 욕구가 충족되는 세계를 말하며 욕구가 충족된 여러 가지 그림이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전행동 자동차는 4가지 툴, 생각하기, 행동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 등을 가지고 있고, 5가지 욕구는 생존, 자유, 사랑, 소속, 힘의 욕구, 즐거움 등이 있다. 인간은 모두 이 5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움직인다. 통제체계로서의 뇌는 현실세계, 지각체계, 감각체계, 지식, 가치, 여과기, 지각된 세계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의 원인은 욕구 충족의 좌절이다. 우울함이나 불안, 어려움에 머물게 하는 전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런 유지 요인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선택과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상담 목표는 내담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통해 욕구 충족을 충족하도록 돕는다. 내담자 효과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책임감 있는 선택, 기본 욕구 충족,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상담 전략은 내담자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며 현재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원하는 결과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 선택을 촉진한다. 상담 환경 가꾸기는 WDP,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환경 가꾸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데,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 내담자들이 자기 삶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계획하도록 해야 한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내담자의 과거 사진이 현재 상황과 연관되지 않는 한 이야기하지 않는다. 느끼기와 신체 반응도 전 행동의 일부임을 생각하게 한다. 무책임한 행동의 변명을 듣지 않는다. 2번째, 상담 내담자의 WDP를 확인한다. 원투와 현재 행동을 탐색하고 현재 행동이 원투 충족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원투를 충족하도록 돕는다. 계획의 욕구는 심플하고 도달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하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매우 어려울 때에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좋은 색의 사진이 성취 가능한 것인지 재평가해야 한다. 좋은 색의 점검 기준은 기분 좋다, 유용하다, 원투 충족이 된다, 타인의 원투 충족을 방해하지 않는다, 파괴적이지 않다, 발전체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등이다. EMDR은 외상적 기억을 다루는 치료로 양측성 자극을 치료한 요소로 사용한다. 적응적 정보 처리 모델 ARP는 기억 네트워크는 병리와 건강의 토대로 신체 정보 처리 궤도 건강을 향해 자연적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정적인 생활 경험에서 유발된 과각성 상태로 인해 정보 처리에 지장이 생기면 기억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비정적으로 저장된다는 것이다. 양측성 자극과 연결된 상태에서 과거 기억에 대한 이중 집중이 이루어지면 그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연상적 처리가 활성화되며 저처리가 일어난다. 목표 기억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재처리 목표로 정한 경험으로 시금석 기억, 내담자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토대가 되는 내담자가 떠올릴 수 있는 최초의 경험을 말한다. 기억을 목표 기억으로 삼았을 경우 재처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 EMDR 치료 절차는 8단계로 목표 기억과 구성 요소에 접근하여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처리하여 재처리된 기억을 적응적 기억 네트워크에 통합한다. 재처리는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 접근하여 의식과 그 정보가 저장된 곳 사이의 연결을 만들다. 재처리된 비적응적 기억 네트워크들이 긍정적, 정적 기억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어려움의 원인은 과거 기억 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비정적으로 저장된 왜곡된 기억 때문이다. 근원 유지 요인은 재처리되지 못한 기억의 역기능이며 상당 목표는 목표 기억을 재처리하여 적응적 기억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것이다. 상담 전략 첫 번째로 과거력을 청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 EMDR 치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준비와 안정화 작업을 하는데 안정 고유 상태를 개발하여 과각성 되었을 때 피난처를 미리 설정해 둔다. 그 목표 기억을 설정하고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안구 운동을 실시한다. 안정 고유 상태와 목표 기억에 대한 명칭을 정하고 목표 기억을 평가한다. 목표 기억의 그 고통의 점수는 0점에서 7점인데 7점 가장 고통이 심한 상태 그 기억으로 목표 기억을 사용하면 좋다. 그 목표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기억에서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을 선택하는 문장을 선택해서 부정적 인지어로 정하고 그 목표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지를 정한다. 그래서 목표 기억과 긍정적 인지 사이를 대비를 시키면서 목표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긍정적 인지 타당도가 7점 만점이 된 상태가 이 재처리의 목표가 된다. EMDR을 시행하면서 감정과 감각 등을 같이 탐색을 하고 양측성 자극으로 민감 소실을 하는데 보통 안구 운동이나 양쪽 무릎 태핑이나 청각을 이용한다. 20회기 정도 양측성 자극을 준 후 사이사이 떠오르는 기억들을 얘기를 하고 심호흡을 진행하고 다시 또 진행을 한다. 그래서 총 2-30 세션을 실시하고 고통의 점수가 0점, 긍정적 인지가 7점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되지 않으면 중간에 그 기억을 컨테이너에 넣는 장면을 상상하고 안정화시킨 후 마무리를 한다. 상담윤리 1장 전문적 태도 1조 전문적 능력 2조 충실성 2장 정보의 보호 3조 비밀보장 4조 집단상담 및 가족상담의 비밀보장 5조 상담 기록 6조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 3장 내담자의 권익 7조 내담자의 권리 보호 8조 내담자 다문화 다양성 존중 4장 상담 관계
9조 정보 제공 및 동의. 10조 다중관계. 11조 성적관계. 5조 5장 사회적 책무. 12조 사회와의 관계. 13조 고용기관 간의 관계. 14조 상담기관 운영. 15조 타 전문직과의 관계. 16조 홍보. 6장 상담 연구 및 출판. 17조 상담 연구. 18조 연구 책임. 19조 연구 참여자의 권리. 20조 연구 결과의 보고. 7장 심리평가. 21조 일반사항. 22조 검사 도구 선정과 실시 조건. 23조 검사 채점 및 해석. 24조 심리건강평가. 8장 수련 감독과 교육 및 훈련. 25조 수련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26조 수련 감독자의 내담자 보호. 27조 수련 감독 관계. 28조 수련 감독 평가 개선 인증. 29조 상담자 교육 및 훈련. 9장 원격 상담과 사회적 매체. 30조 원격 상담에 대한 역량과 책임. 31조 원격 상담에서 정보의 비밀 보장. 32조 원격 상담과 사회적 매체 활용. 10장 윤리 문제 해결. 33조 윤리적 의무와 책임. 34조 윤리위원회와 협력. 상담윤리 1장 1조 전문적인 능력은 전문성 발달을 위한 지속적 노력. 또 자신의 능력과 기법의 한계를 인식할 경우 다른 동료나 전문가에 의뢰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로서 자기 성찰과 자기 평가, 자문이나 지도 감독 받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조 충실성은 내담자의 성장 촉진, 문제 해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능력이나 개인의 문제로 도울 수 없을 때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상담자 문제로 상담을 중단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상담 조정 시 최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 요구에 대해 고려하고 다른 전문가에 연계해야 한다. 2장 정보의 보호 제3조 비밀보장은 비밀보장에서 6조 비밀보장 외에 및 한계의 경우 이외에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 상담 기록을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사항 정보기술을 활용한 자료 정보에 대한 엄격한 비밀보장 능력을 갖춰야 하며 31조 원격 상담에서 정보의 비밀보장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제4조 집단 상담 및 가족상담의 비밀보장에서 1항 집단 가족상담 시작 시 비밀보장의 중요성과 예외의 한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집단 가족상담 시 각 개인의 비밀보장 권리를 고지하고 비밀보장 의무와 관련해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5조 상담 기록 1항 5년간 안전하게 상담 기록은 보관한 후 안전 폐기해야 되며 2항 상담 내용 녹음이나 녹화 시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3항 사례 지도 발표 출판 시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4항 내담자가 상담 기록 연락을 요구할 경우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해가 뜨지 않으면 응하도록 해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제6조 비밀보장의 예외에서 1항 1 자신이나 타인 비밀보장의 예외의 경우 내담자 개인이나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과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 1.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 안전을 위협할 때 이 간염성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미성년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4.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 5. 법적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이다. 비밀보장의 예외의 사망에서는 내담자 사적 정보 공개 요구 시 기본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추가적인 정보 공개 요구 시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3장 내담자의 권익에서 제7조 내담자의 권리 보호 2항 소속기관 비전문가와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3항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담을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시작된 상담은 즉시 종결해야 하고 내담자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8조 내담자 다문화 다양성 존중에서는 제2항 내담자의 발달 단계와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3항 상담자가 사용한 언어를 내담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담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사나 번역사를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4장 9조 정보 제공과 동의에서 상담 제공 시는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10조 다중관계 상담자가 내담자를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경우라면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다중관계가 불가피한 경우 상담자의 사전 동의 자문, 수령 감독, 문서화 등 전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선적 관계에서 3항 상담 종교를 최소 3년 이내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4항 상담 종교를 3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경우에도 이 관계가 착취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검증할 책임이 있는 것을 정하고 있다. 제5장 사회적 책무 제12조 2항에서 상담자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라도 전문적 활동에 헌신하고 사회 봉사해야 하며 3항 가능한 비용 정해진 상담료가 내담자의 재정 상태의 적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 가능한 비용으로 필요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도와야 한다. 제13조 고용기관의 관계의 1항에서 재직하고 있는 상담기관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고 제2항 자신의 전문적 활동이 상담기관의 목적과 모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담기관과의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5항에서는 기관의 상담 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이름을 기관의 상업적인 광고나 홍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제14조 2항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발전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상담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상담기관은 계약관계에 있는 상담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정하고 있다. 제15조 타 전문가의 전문직과의 관계에서 1. 상담자는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상담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지 않는다로 정하고 있다. 제6장 제18조 상담자는 연구 참여 때문에 연구자의 삶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당한 사전 조치를 취한다. 제19조 1항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서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사전 동의 절차에서 내담자가 연구활동에 참여, 거부, 중단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연구 참여에 대해 획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5항에서는 연구 완료 시 합당한 기간 내에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비디오, 인쇄물과 같은 기록이나 문서를 파기 조치해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제20조 연구 결과의 보고에서는 연구 결과 발표 시 그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발표가 되게 하고 연구 결과가 다른 상담자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항에서는 상담에 출판된 연구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오표나 다른 적절한 출판 수단을 통해 그 오류를 수정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항 상담자는 모든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자료를 각수에 번영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연구 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항은 상담자는 연구 참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제공하고 필요시 연구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5항에서는 표절하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 성과를 출판할 때는 학회 윤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4항에서는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공동 저자, 감사의 각주 달기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합당한 공로를 인정하고 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7장 심리평가 21조 일반 사항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환경, 사회 문화적, 상황적 특성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후 내담자를 조력하기에
위한 목적에 적합한 심리검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항 상담자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는 해당 심리검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으며, 사망에서는 내담자에게 적합한 검사 도구를 선정, 실시, 채점, 해석, 활용해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사항에서는 검사 전에 검사의 특성과 목적, 잠재적인 결과, 검사 결과의 사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내담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내담자의 개인적 문화적 상황과 내담자의 결과 이해 정도, 결과가 내담자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5항에서는 검사 결과 보고서를 누가 수령할 것인지, 차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내담자하고 사전 협의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다. 22조 검사 도구의 선정과 실시 조건에서 상담자는 검사 도구를 선정할 때 심리측정의 한계를 인지하고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 객관도, 검사 도구 등의 한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항 제3자에게 내담자에 대한 검사 의뢰할 때 적절한 검사 도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내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뢰 문제와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 사망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위한 검사 도구를 선정할 경우 그러한 집단의 적절한 심리측정 특성이 반영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4. 상담자의 검사 도구의 표준화 과정에서 설정된 동일한 조건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5항 상담자의 전자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때 실시 프로그램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사전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3조 검사 채점 및 해석에서 이랑 정확하고 적절한 해석을 포함시키고, 2항 타당도, 신뢰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한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3항 연령, 성별, 인종, 민족, 문화, 언어, 장애, 종교, 영성, 성적 지향,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이 검사, 실시, 채점,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담자와 관련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검사, 실시, 채점, 해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항 6항 상담자는 내담자 이외에 내담자의 동의를 받은 제3자 또는 대리인에게 심리검사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4조 심리건강평가에서 심리건강평가에서 상담자는 심리평가를 할 때 내담자의 문제를 규정하는 방식의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담자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 5항 상담자의 심리검사 결과가 내담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평가나 보고를 유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8장 수련감독과 교육훈련에서 25조 수련감독자의 역량과 책임. 1항 수련감독자는 수련감독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을 제공하여야 하며, 2항 원격으로 수련감독하는 경우 수련감독 시 사용하는 기술 전자매체에 능숙하여야 하며 전자매체를 통해 다루는 모든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 수련 상담자에게 수련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 수련 상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 4항 수련 상담자가 준수해야 할 전문적 윤리적 기준과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6항 수련 감독 실천에서 다문화 다양성 역량 배양을 위한 내용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고 수련 상담자 이에 대한 인식, 지식, 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7항 수련 상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제3자에게 그 정보를 노출할 때는 수련 상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6조 수련 감독자의 내담자 보호. 1항 내담자의 복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2항 자신의 자격을 내담자 확실히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지도한다. 3항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을 포함한 내담자의 권리를 숙지하고 보호하도록 지도한다. 4항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녹음, 녹화,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추가로그 작성할 경우 그 기술로 인한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 숙지하도록 지도하고 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한다. 27조 수련 감독 관계. 수련 감독자는 수련 상담자와의 전문적,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윤리적으로 유지한다.
2항 수련 감독자 현재 수련 상담자와 성적 또는 연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3항 수련 감독자는 가족, 친구, 연인 등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과 수련 감독 관계를 맺지 않는다. 28조 수련 감독 평가 개선 인증. 4항 수련 감독자는 수련 상담자에게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며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29조 상담자 교육 및 훈련. 2항 상담 교육자는 자신의 지식과 역량 범위 내에서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3항 상담 교육자는 전문적인 상담자 발달을 위해 다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자료를 교육과 훈련 과정에 포함시킨다. 6항 상담 교육자는 교육과 훈련 중에 내담자 교육생, 수련생의 정보를 사례로 활용할 경우 내담자 교육생, 수련 상담자가 그 자료를 검토하는 동의할 때에 가능하며 그 경우라도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충분히 수정되어야 한다. 제9장 원격 상담과 사회적 매체. 제30조 원격 상담에 대한 역량과 책임. 상담자는 원격 상담이 정자 정보기술을 사용한 상담이라는 것을 숙지하고 그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원격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원격 상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항 원격 상담에 해당 내담자에게 적합하다는 근거에 대해 문서하고 원격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3항 원격 상담과 관련된 잠재적 이익과 위험에 대해 내담자에게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내담자가 원격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면 상담을 권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항 상담자 원격 상담에서 사용하는 심리검사의 유익과 한계에 대해 내담자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6항 원격 상담에서 내담자의 신원을 매 회계 확인해야 한다. 31조 원격 상담에서의 정보의 비밀 보장. 1. 상담자 정보기술을 사용한 자료 보관의 장점과 한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상담자 전자정보기술을 사용할 경우 본질적으로 비밀보장의 한계가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상담자 전자정보기술을 사용해 내담자의 정보를 작성, 보관, 전송할 때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최대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상담자는 원격 상담의 경우에도 상담 기록의 작성과 관리는 5조 상담 기록에 따른다. 6. 상담자의 상담 기록을 정자 정보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제3자가 내담자 동의 없이 접근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담자 정보나 자료를 암호화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6. 상담자가 정자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녹화한 상담 내용을 정리하거나 추가록으로 작성할 경우 그 기술의 비밀 보장 한계에 대해 숙지하고 정보 보호에 대한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7. 내담자 정보와 전자정보 기술 및 기기의 보안과 폐기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그 과정을 문서화한다. 제32조 원격 상담과 사회적 매체 활용. 상담자는 전자정보 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매체, 웹페이지, SNS 등과 같은 가상 커뮤니티나 네트워크를 포함한 활용을 할 경우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적으로 공유되는 공공의 전문적인 공적 매체만 사용해야 하며 정보가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게 공유되는 상담자 개인적인 사적인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담자는 공적 매체 활용 시 상담에서 적절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내담자를 돕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고해야 한다. 5항 상담자는 사회적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나 성적인 내용을 내담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